올해가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한미군 주둔 70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신앙처럼 관성적으로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렇게 대규모로 된 것은,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된 게 76년부터이긴 한데 사실상 4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많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 종북이냐 아니면 뭐 어떤 한미동맹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 사실상 지금 지난 40년 그 이상 동안 남북관계가 진척이 되려거나 아니면 발전이 되려거나 할 때마다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고, 그러한 잃어버린 기회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한미합동 훈련이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관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멈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정전 상태, 분단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양쪽, 이게 한미가 합동이 아니더라도 양쪽이 상대방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전쟁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에 따른 그 군사훈련을 다 총가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연한 사건하고 결합만 된다면 사실 이게 실질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년 봄 그 캐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될 때마다 사실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군사적 긴장이 단순히 그 기간에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1년 내내 뭐 대화 국면을 만들어왔던 그 노력들이 군사훈련을 시작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1보 또는 2보씩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남북 관계를 또 보면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올해 사실 초에 광복 70년이다 뭐 이래서 사실 남북 모두 이제 10년사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봐야 된다, 뭐 분단 70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 12월에 그 통일부 장관 명의였죠.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이제 명의로 통일부 장관이 당국 간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사실상 대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신년사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올해 뭐 러시아 전승 기념일부터 해서 어떻게든 정상회담이 있고 남북 대화가 계속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와 동시에 요구했던 게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건데, 그것을 사실상 한미 당국은 이런저런 거절을 했고, 사실상 그 이후에 대화 논의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사실 이런 그 노력은 2014년을 복귀해봐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 저희가 고위급 저촉 통해서 이산가족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그래서 상봉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협 끝에 그 캐리졸브 훈련을 날짜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한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만큼 한미 정부도 뭐 로우키로 좀 예전과 같지 않게 좀 로우키로 진행하겠다 훈련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런 대결 국면 군사 훈련이 가져올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을 몰아갔는데, 사실상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군사훈련은
뭐 그 역사상 뭐 사상 최대 규모로 했다고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고 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헤이그 그 정상회담 가서 그 북핵 불용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덴 선언에서 흡수 통일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오히려 분위기를 더 이산가족 상봉으로 만들었던 분위기를 이미 이제 악화시켰고 거기다가 키리졸브 훈련이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약속했던 바, 그 언론상으로 공개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후로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는 완전히 깨졌고 그걸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또 2014년에도 2014년 사실상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당시에도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남북 관계를 오히려 더 기름을 붓듯이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북핵 실험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논리를 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핵 실험 아니면 핵 협상을 무력 시위를 해서 막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요번에 이란 핵 그 협상이 타결됐는데 어떤 그런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외교적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한미 정부가 뭐 스텔스 폭격기, 그 핵 폭격기, 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대부분 스텔스는 이제 적 진영에 몰래 침투하기 위한 거라서 사실상 공격적인 무기인데 그런 그 스텔스 전투기 또 뭐 핵무기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이제 그 키리졸브 훈련을 핑계로 그 구실로 들어와서 훈련을 진행했고 이때 북한군도 이거에 대응해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서 양국 그 남북 간 한반도상의 군사적 그 긴장도는 엄청나게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직통 전화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계속 진행됐던 개성공단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이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 진행됐고 키리졸브 훈련을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연초에 아니면 그 전년도 하반기까지 만들어 왔던 대화 국면이 연초에 다 중단이 되고 오히려 군사적 그 위기가 고조되는 형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후퇴되는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했듯이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사실상 그 방어적 성격이라고 한미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되게 공세적인 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맞춤이 억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격적인 그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맞춤형 억제 전략이 나왔긴 하지만 사실 애초에 76년에 팀 스피리트 훈련, 그러니까 그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이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될 때 그 시작부터도 사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서 그때는 뭐 맞춤형 억제 전략 이런 게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그때도 이미 이것은 공세적인 전략이고 핵전쟁이고 북한을 침투하기 위한 거라고 위기의식을 여실히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한미훈련에 대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그 두려움, 그 한미연합 그 전력에 대해서 그 불편한 심정을 계속 표출해왔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음에도 사실상 그 한미 정부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거죠. 남북관계가 후퇴되는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계속 후퇴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 대화를 중단시킨 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화가 많이 일어났던 92년도 그 전후 즈음을 뒤돌아봐도 딱 훈련 시기, 키리졸브 훈련 시기만큼은 대화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92년도까지 그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나올 그때까지 한 2, 3년 가량의 남북 간 회담이나 그 대화를 보면 89년 3월이나 90년 1월 같은 경우에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하는 이제 남미 정부에 대한 항의조로 대화를 중단했고 그것이 6, 7개월 이상씩 대화를 중단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년 동안 그렇게 대화를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결실이 있었지만 그거를 더 짧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을 진작에 했더라면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이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총뿌리를 겨누고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상 유효한 그 인식이고 당연히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에서 그걸 대화를 한다라는 건 사실 진정성 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 대화 훈련, 군사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이렇게 남북 관계에 계속해서 그 피해 악영향을 미치고 그걸 후퇴시키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대책들이 사실상 그거에 다 동의를 하고 좀 더 살을 붙여보자면 올해 북한이 1월 10일에 미국이 올해 합동 군사훈련을 임시 중지를 하면 핵실험을 자신들도 중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92년도가 유일하게 그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됐던 해인데 이때를 보면 핵협상과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제 맞교환을 했던 해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올해 1월에 그 북한의 발표 핵실험과 한미 연합 훈련을 연계해서 같이 중단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이 핵협상과 그 훈련을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과거를 복기해 보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북한의 핵사찰을 받는 거를 사실상 설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 그 사찰을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그 군비 통제 합의를 그때 당시에 이루었고 그때 남한 측의 그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되었던 게 바로 남북 군사훈련이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군사훈련 중지는 사실상 실전에 맞먹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중단하겠다 일방적으로라도 우리가 중단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신뢰를 되게 촉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92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그 군사훈련 중지가 가져오는 그 신뢰 구축의 효과를 사실상 남북 그리고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협상을 중지를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올해 사실 이미 이제 키리조브 훈련이 거의 끝나고 이제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올해 초에 북한의 그런 발표는 주의 있게 들어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회들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협상의 레버리지로.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92년도에 한 번 중단됐을 뿐이고 그 이후에 다시 재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고 지금껏 군비 통제 협상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핵사찰에 대한 미국의 미국의 압박 이런 것과 그거와는 별도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미국 주한미군 사령부가 재개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대화들이 합의가 깨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군비 통제가 군비 통제 합의를 그때 당시에 이뤘던 걸
그 과거를 복귀하고 이거를 그때 당시에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건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만일 앞으로 어떤 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협상을 만약에 이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를 좀 복귀를 해보고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사실상 그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의 대화는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많았고 그리고 신뢰 구축 효과도 더 컸었습니다. 그걸 볼 때 남북 관계 개선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군사 훈련의 피해를 줄일 수가 한미 연합 훈련으로 인해서 그 뒤따르는 악영향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부가 지금 뭐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대북 적대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대화에 있어서 그 군비 통제에 대해서 남북 간이 서로 인식의 차나 아니면 접근법이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수십 년의 그 협상 과정에서 알고 있는데 뭐 신뢰 구축이 먼저냐 군축이 먼저냐 이런 식의 그 차이들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이런 견해차가 합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진행해야지만 그 한미 그 연합 군사훈련을 막으면서 그것이 남북 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 남북 관계 후퇴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미 동맹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진속해 왔는데 이러한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 개선의 기회 비용들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이라도 한미 연합 훈련 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 무조건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